지난 시간에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안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전설 속의 용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목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꾸준한 성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좀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나 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착시였구나. 내가 이 조직에선 더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킨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연은 why, 상대방의 why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의 시작은 상대방의 why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왜 이 방향으로 해야 되나 라는 것부터 분명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저희가 뭐 기획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나는 무슨 기획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이거를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기획에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하는 대로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닥치는 문제만 해결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게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하면 남들이 가게 일로 가 그러면 넌 일로 가. 이렇게 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프로젝트를 자기의 흐름과 속도로 매니징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휘둘리면서 업무를 하게 되니까 사실 좋은 업무를 맡기도 어렵고 자기가 실력이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답답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문제에 떠오르는 연관된 연관 검색어가 뭐냐면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하면 또 혼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잘하고 있는데 맨날 우리 조직은 이렇게 잘한 건 안 보고 잘못한 것만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격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현재가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재가 있죠. 그 다음에 원하는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원하는 미래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을 5kg 빼고 싶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살을 5kg 빼고 싶다. 같은 원하는 미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만 하면 탁탁탁 해가지고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원하는 미래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아직 거기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말하냐면 원하는 미래와 지금 있는 현실, 이 사이의 간격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런 거를 문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과 원하는 미래 사이의 간격, 이거를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티아고를 만약에 아직 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산티아고를 못 간 지금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아직 못 간 것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현실에서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미래로 어떻게 갈 건가라고 다리를 놓는 거를 기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은 또 로프를 가지고 던져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또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어디로 갈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건지 다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콘크리트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또는 저희가 탄소섬유를 넣은 로프를 만들어서 줄을 던져서 올라가겠습니다. 또는 저희가 2시간씩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15% 늘려가지고 점프량을 30% 증가시켜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고객 만족?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미래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는 방식에 대해서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취약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기획의 정의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 이건 좀 약간 그 지루한 부분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기획의 정의 자체가 기획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래 설정, 그 다음에 문제인식, 행동 설계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제일 적합한 걸 찾는 거예요. 자, 여름 휴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름 휴가를 뭐 한 달 가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감사해요. 네, 없으시죠. 뭐 있는 기업도 있겠죠. 어디 갔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뭐 1억 5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감사해요. 또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가실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름 휴가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1억 5천만 원짜리 그 크루즈 여행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여행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저희는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가 여름 휴가에서 얻고 싶은 효용을 최대한 찾아내는 거. 이게 기획인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둥둥둥 떠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여름 휴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휴가를 갈 겁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12 등정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할 때 최고의 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안을 찾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냥 뭐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 이거를 좋은 기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저기 가려고 해요잖아요. 저 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데 방향 설정부터가 잘못돼 있으면은 이상한 데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방향 설정을 어디로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 제가 모든 회사의 업무는 내돈내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이언트, 그 돈을 내주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게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조직의 상사일 수도 있고 인데 어쨌든 상대방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방향 설정은 상대방의 Y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최대 수익 기업 중에 하나시죠. 그래서 아주 얼굴이 밝으시네요. 네, 그래서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 사람들은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외면하지 않는다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고객은 되게 막 그 변덕스러운 것 같고 우리의 상사,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외부의 그런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에 상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대상들이 어쩔 때는 막 이러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저렇고 막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람들의 진짜 Y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품둥이나 이런데 자물쇠 이런데 소원을 적어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년 전이나 올해나 100년 후나 사람들이 적는 소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한 프로젝트로 조직에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 같은 기본적인 욕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Y가 맨날 뭐 변덕스럽던데 아침 저녁 다른데 어떻게 맞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Y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더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먼 사이넥의 말인데요. 현실에서는 왜를 알고 말하는 사람만이 매력적인데 다른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엇을이나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사이먼 사이넥의 유명한 그 골든 서클인데요. 일 잘하시는 분은 Y에서 시작해서 How나 What으로 가는데 일 못하시는 분은 How나 What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Y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해요. 저걸 하려고 하고 잔뜩 말하는데 그래서 어디 갈 건데? 라고 말하면 그건 차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게 얼마나 취약한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지
본질을 찾으세요. 뭐 이런 약간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기획서, 제안서, 문제 해결 방법은 그 얘기를 들어주는 클라이언트나 상사가 마음만 먹으면 10초 안에 날릴 수가 있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건 진짜 취약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신임 임원이 있어요. 신임 임원이 이제 신규 채용하고 교육하고 이런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몇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제 1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가져가요. 근데 이 기업은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채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관들은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그 리크루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엄청 잘해왔어요. 특히 또 신입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 엄청 또 신경 써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정말 탄탄한 계획서를 보고를 드려요. 그러면 경영진이 그 리더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Y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이거 딱 덮어요. 덮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원이 멘탈이 흔들흔들합니다. 왜냐면 지금 30년째 뽑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고 있고 올해도 채용을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뽑았으면 올해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뽑는 거예요, 직원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말 그 임원은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뭐냐면 네가 저번 달에 시켰잖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번 달에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신입이 지금 필요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임원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저분이 왜 나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약합니다. 이게 단지 시비를 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 채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Y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같은 경우에 Y에서 시작했을 경우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반응하죠. 이거 뽑아야 되나요? 뽑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대표님, 저희 회사가 지금 여기 AI 분야에 이 분야에 글로벌 1위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글로벌 1위가 되려고 하면은 이 분야에 300명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데 200명의 인재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트레인시켜서 이렇게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100명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 분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려고 하는 그 글로벌 1위가 되려고 하면은 이 100명의 요 분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은 이렇게 하고 전공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크루팅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곳에 배치할 겁니다. 이라고 말하면 경영진이 100명 너무 적지 않니?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100명 너무 많지 않니?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에서 시작하지 않는 기획서, Y에서 시작하지 않는 문제 해결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상대방의 Y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떨 때 사세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내 꿈이 이루어지거나 악당에 물리쳐주거나. 어떤 말이냐면 이 제품을 구입해서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져요. 또는 이거를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런 그의 꿈이 이루어져가 되거나 아니면 악당이 물리쳐줘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그 많은 영웅 시리즈들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저자인 그 도널드 밀러가 말한 이 그림이 있어요. 어떤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해요. 자, 우리 소비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사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가이드를 만났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거나 악당이 물리쳐지거나 이게 조직의 성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매력적인 제안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당을 물리쳐주거나 꿈을 이루어드려요가 어떤 건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악당을 물리쳐주거나를 잘한 게 이제 리스테린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존슨앤존슨이 구강청결제라고 하는 이제 리스테린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악당이 없는 거예요. 제품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꿈을 이뤄드리거나 악당을 물리쳐주거나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악당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입냄새가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입냄새는 많이 났죠.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뭐 뒷목 냄새라든지 팔꿈치 냄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냄새가 문제, 입냄새가 문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악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테린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 악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찾아내요. 어떤 용어냐면 할리토시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입냄새라고 하는 의학 용어인데요. 할리토시스라고 하는 용어, 이게 라틴어 느낌 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찾아내서 마케팅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했던 광고들이 이런 건데요. 되게 행복한 커플이 있고 되게 시름에 젖어 있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광고 카피가 어떤 거냐면 입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할리토시스, 입냄새 때문에 인기가 없으신 거예요.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악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난관에 직면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구해줄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구강청결제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당을 포지션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꿈을 이뤄드려요 포지션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시리즈의 앉음마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걸 보고서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이게 시리즈라고 하는 의자가 이제 척추를 바르게 해주는 의자 이걸로 포지셔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자를 뭐 매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쓰면은 몇 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꿈을 만들어드려요. 걸음마보다 앉음마가 중요해요. 라는 앉음마라는 용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앉은 자세가 바라야 된다라는 이렇게 바르게 애가 앉아 있어야 척추가 이제 바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똑바로 할 것 같은 이런 약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 부모들한테 잊지 않았던 열망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아, 우리 애가 앉을 때부터 똑바로 앉아야 되구나. 내가 왠지 이 의자를 안 사주면 척추가 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의자에 똑바로 못 앉으면 내가 앉은 마부터 똑바로 안 앉혀줘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앉음마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없던 꿈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어주거나 악당을 물리쳐주나요?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이렇게 Y.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요? 아니면 이 꿈을 이뤄 드려요가 분명하게 보여요. 자, 이게 문제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미래가 있고 지금 현실에 있다고 했을 때 악당을 찾아낸 거죠. 문제가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자주 아프고 몸이 피곤하신가요? 되게 영리한 문구예요. 왜냐하면 30살이 넘으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몸이 아프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 30 넘으면 다 너 맞아 내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런지 그게 뭐가 악당이에요?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면 뭐가 꿈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제가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악당이고 또는 면역력에 있어서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자주 아프고 몸이 피곤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이게 원하는 꿈인 거죠. 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돼요? 면역력에 효과적인 우리 제품을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대표 Y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사례죠. 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뭐지? 바닷속 해양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몇 년 전만 해도 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트렌드는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뭐 문제기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의 이유가 뭐예요? 대표 Y가 뭐예요? 라는 걸 분명하게 내세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유 그거 이유 하나만이 아니라 이 이유도 있고 저 이유도 있고 저 이유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시는 게 때문에 메시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숫자의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5대 생활 신청에 동참해 주세요. 뭐 우리를 후원해 주세요. 텀블러 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 Y로 설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Y를 잘못 찾을까? 그렇게 열심히 고민했는데도. 자, 이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Y가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이 또는 클라이언트가 현장에서 테스트 해보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을 때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치아 교정기가 있어요. 저희가 치아 교정기는 좀 보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투명한 색으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빨 뒤에 붙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안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Y,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소비자들은 치아 교정기가 안 보이고 싶어 하지. 이게 악당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태국에 가면은 치아 교정기가 정말 예뻐요. 그게 장식으로 막 꽃무늬에부터 시작해서 색깔로 그것도 무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빨에 치아 교정기가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해서 누가 봐도 아, 쟤는 치아 교정기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여기에 반전은 뭐냐면 그 치아 교정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 교정에 아무 효과도 없는데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교정기의 상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난 치아, 그 다음에 문제를 고쳐야 되는 치아라고 인식이 돼서 가능한 숨기고 싶고 부끄럽지만 그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는 치아 교정기가 집이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아이 두 가지 상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빨에 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Y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소비자가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닐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휴대폰을 고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이제 그 이것저것 보시더니 이거 아예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고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뭐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밥 먹고요. 밥 먹고 나서도 또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1시간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을 다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5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돈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휴대폰 쓰려면. 그래서 15만 원을 주고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확신하는데 그분이 그걸 고치는데 5분 이상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휴대폰을 받자마자 한 3분, 5분 이렇게 따깍따깍 만진 다음에 15만 원이요?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되게 내가 그 말로만 듣던 호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기당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비자는 당연히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수록 좋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소셜 벤처의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기획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신산업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별로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제안은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약국 조회 서비스를 만들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대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국마다 어떤 약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어떤 약국에 갔는데 내가 찾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어떤 약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약국을 조회해서 그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분한테 여쭤봤어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약국에 갔는데 내가 찾는 특정 약이 없어서 곤란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스크는 다른 얘기죠. 이제 마스크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가려고 했는데 내가 특정, 내가 어떤 후시딘 이런 거 어떤 걸 사려고 했는데 내가 특정 어떤 감기약을 사려고 했는데 그 약국에 마침 그게 없었어. 라는 불편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불편을 겪어보지 못했던 거를 서비스를 만든다 한들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먼저 할 걸 찾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할 Y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저 안 불편했는데 불편하셨잖아요. 아니요, 별로 안 불편한데, 불편하셨잖아요. 이런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지만 아무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그런 문제 해결을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How나 What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Y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지는 싸움입니다.
수요가 없는 공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셔도 성과를 얻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상대방의 Y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의 Y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지만 누구도 쓰지 않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래, 알았어, 검토해볼게 라고 하는 기획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상대방의 Y는 어떤 거냐? 꿈을 이뤄드리거나 악당을 물리쳐드려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떤 저희 사업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 프로젝트 하면은 그 목표 성과에 달성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조직이 공격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꿈을 이뤄드리거나 악당을 물리쳐줄 수 있어요 라는 게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Y를 잘못 찾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 테스트하지 않고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게 되면은 현장하고 다른 목소리로, 현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결과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